저는 지금 광주 북구 운정동 산 45번지 망월동 구묘역이라고 부르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민족민주열사 54분이 묻혀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는 지역연고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왜 수많은 민족민주열사들이 망월동 구묘역에 묻혀 있는 걸까요? 망월동 구묘역은 80년 5월 당시 신군부가 희생자들의 주검을 처리하려고 조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구도청 앞 상무관에 있던 100구 넘었던 시신들이 청소차에 실려 이곳으로 왔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이 공간을 견디지 못해했고 감시와 탄압으로 구묘역은 유족들도 제사상을 차리기조차 힘든 금단의 땅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희생자 일부를 다른 곳으로 이장시키려고 했고 5월이 다가오면 부모 형제들을 강제로 차에 싣고 전국 각지로 분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신군부는 5.18 당시 함께했던 사람들이 혹은 유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습니다. 특히 5월 18일 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계엄군에 저항했던 광주 시민들의 모습은 군사정권에 항거했던 8, 90년대 학생들과 민주인사들에게 빚으로 남게 됐고 이후 구묘역은 이들의 주요 참배 코스가 됐습니다.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공간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한열 열사, 강경대 열사, 백남기 농민 등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소망했던 열사들이 망월동 묘역에 묻힌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극적인 사건이 5.18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여전히 품고 있는 것이 5.18 구묘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연대를 함께 균형을 지향하는 대부분의 사회 운동, 사회적인 어떤 피해자들이 함께하는 국가폭력에 저항했던 광주 시민들의 희생 위에 보다 나은 민주화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 민족민주열사. 죽은 자들의 무덤을 찾아와 고개를 숙이는 산자들. 5.18이 지난 지 40년이 넘은 현재에도 망월동 구묘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는 앞으로 노동과 여성, 사회적 참사 등 광주가 손을 내밀고 함께 손을 잡았던 다양한 연대 이야기를 5.18 기간 동안 연속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현대사의 아픔을 지닌 지역의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역사를 기억하고 그 슬픔을 공유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광주 5.18 공동교육이 이뤄지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교실에 옹기종기 모인 아이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를 힘찬 목소리로 따라 읽습니다. 사삼과 광주 학생 독립운동 교육에 이은 마지막 수업 시간. 18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제주 학생들도 함께했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친구들이지만 우리 지역의 아픈 이야기를 빗대어 공감대를 찾아냅니다. 지난번에 제주 4.3 교육을 한번 들어보았는데 광주 5.18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한 점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것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입니다.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지역들이 손을 맞잡았던 시도는 더 있었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5.18이 시작되기 20년 전 대구에선 학생들이 든 투쟁의 횃불이 마산 3.15 의거와 4.19 혁명으로까지 이르렀던 역사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달빛 동맹으로 맺어진 대구와 광주 교사들이 민주주의가 한 지역만의 자산이 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아 역사 교육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어떤 지역이나 이 땅에서 민주주의에 기여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현대사는 광주의 5.18뿐만이 아니라 동학 농민혁명을 시작으로 여순 사건과 부마 항쟁에 이르기까지 국가폭력의 비극을 맞이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시민들은 연대해 이겨냈고 미래 세대들은 그들의 항거 정신을 잇기 위해 5월 영령들을 찾고 있습니다. 5.27 날에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모두 나오셔서 광주 분들이 그 당시 어떤 마음가짐으로 민주화를 외쳤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참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채 아물지 못한 아픔을 미래 세대가 서로 나누고 기억하는 일은 연대의 시작입니다. 노동 집회 현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집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시기에 왜 노동자 대회가 열리고 이들은 왜 5.18 노래를 부르는 걸까?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노동자들은 군부의 총칼 앞에서도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동 청소년이 포함된 들불야학은 투사 회보를 만들어 5.18의 진실을 알렸고 5.18 최후 항쟁지인 전남도청에선 자개공과 양계장 노동자, 표구사 등 노동자 3명이 희생됐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도 버거웠지만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에 뛰어든 겁니다. 지금도 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는 자리에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5월이면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광주를 찾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희생 영령에 대하여 경례. 이들은 200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년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해 5.18을 배우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광주에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위해 민주노총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 각오합시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모두 하나 되어 불의에 저항했던 그때의 광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한테는 뭔가 마음에 다시 새길 수 있는 이런 날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때 노동자 대회를 또 하면서 연대 정신이나 항쟁 정신 또 공동체 정신을 기르는 것 같습니다. 노동단체가 아직 제대로 된 기틀을 잡기 전이던 그 시절 노동자들은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 사회를 변혁시키는 주체로서 노동자를 처음으로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큰 사건이죠. 그래서 80년 내내 시민 운동 세력들이 항상 광주를 거울 삼아서 자신을 부끄러움 5.18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불의에 저항하던 그때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의 말처럼 존재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12구 참사 등 믿기 힘든 비통한 소식으로 큰 충격에 빠졌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은 이들은 43년 전 광주의 5월과 함께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치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때 당해서 이제 해에 나온 결과 힘을 내야 쓰겠더라고. 먹어야 싸우기도 하고 힘도 그러지. 먹고 힘을 내라고.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어요. 단원고 2학년 7반 고 정동수 군의 아버지. 안산과 목포를 오가면서도 매년 이맘때쯤이면 꼭 광주를 찾습니다. 아들을 잃고 얼마 되지 않아 5월 어머니들을 만나 뵀던 기억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5월 어머니들이 그런 아픔을 겪었잖아요. 저희가 처음 내려갔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거든요. 이게 앞으로의 우리 갈 길이구나. 빈 사무실에서 세월호 연극 연습에 매진 중인 고 곽수인 군의 어머니도 5월이 되면 가슴이 아픕니다. 광주에서 살았을 1980년 당시 친구와 이웃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아이를 보내고 난 뒤에도 사회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5.18 때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이게 나라가 조금 변했나? 뭔가 어떤 혁신적인 그런 변화가 있을 거다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하면 안 됐던 거였어요. 세월은 흘러가도 광주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세월호 가족들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횟수로 9년째입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이번 방문이 더 특별한 이유는 12구 참사 가족들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광주 시민들이 꽃 피운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두 가족은 5월을 상징하는 현수막과 진상규명을 외치며 금남로 일대를 걸었습니다. 폭력이라는 것이 총칼에 의한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고 모든 재난 참사를 당하는 가족들 또 재난 참사는 제대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 역시도 폭력입니다. 국가에 의한 폭력이고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5월 부모님들과 9년째 진상규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그리고 이제 막 그 싸움을 시작한 12구 참사 가족까지 다른 듯 닮은 가족들이 광주를 중심으로 함께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전일 빌딩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항쟁의 중심지였던 전남도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벽면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총탄의 흔적들은 군부 탄압에 고통받고 있는 고향을 떠오르게 합니다.
광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 망우 씨가 이주 노동자 100여 명과 함께 사적지 순례에 나섰습니다. 고국의 소식에 발벗고 나서준 광주는 낯선 땅이지만 닮은 점이 많습니다. 한국랑 우리나라랑 그 나라가 다르지만 똑같은 일이 겪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자기의 일처럼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있어서. 43년 전 광주만큼이나 끔찍한 봄을 겪는 미얀마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립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이면 미얀마인들이 5.18 민주광장과 버스터미널 앞에 모여 평화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제가 5.18 그 민주광장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느끼거든요. 광주가 그때 당시에 시위했던 모습? 그런 모습들 떠오르고 우리가 시위했던 거랑 막 비교가 되고. 군부의 야욕에 생채기가 남은 곳은 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항의 의미로 세 손가락 경례를 보여준 학생운동가 자투파 씨는 43년 전 태극기를 흔들었던 광주 청년들을 마음속 깊이 이해합니다. 국경을 넘어간 임을 위한 행진곡은 태국 청년들의 희망이 됐고 그렇게 광주는 민주화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แปลว่าเป็นนักเคลื่อนไหวนักกิจกรรมนักต่อสู้จะรู้จักเพลงนี้ผมคิดว่ากวางจูเป็นตัวอย่างที่ดีในการต่อสู้เพื่อ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ครับเราก็ศึกษาบทเรียนของกวางจูเราเรียนรู้จากการต่อสู้ที่นี่เพื่อเอาไปปรับใช้ในสถานการณ์บ้านเรา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 경험을 얻으려는 국제 활동가들의 문의가 많아지자 5.18 기념재단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인권상 본상 수상자 홍콩 인권변호사 초황성 씨와 특별상 수상단체 일항교사노조는 우리가 찾은 5.18의 또 다른 이름들입니다. 광주와 광주의 또 다른 이름들을 갖는 지역으로 소통하자는 5.18 국제연대 사업의 지향점을 구체화하는 표현입니다. 국경을 뛰어넘는 5월의 정신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들에겐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 즉 연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5.18의 세계화, 민주화를 원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세를 거르칠 수 없어 다 같이 동참하자고 했는데 대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숨진 이후 전국 대학생들은 총학생회를 부활시키며 1980년 봄 민주항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유신 잔당 퇴진, 왜곡보도 비판 등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거리로 나왔지만 정작 1980년 5월 서울역 회군 사건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대학생들의 후퇴는 결국 광주에서의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이 학살되는데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학생운동 진영의 자책과 반성은 투신과 분신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사건 사고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중구 명동성당 교육관 4층 옥상에서 명동 청년단체 연합회 소속 서울대학교 화학과 2학년 조성만 군이 할복한 뒤에 뛰어내려서 부근 백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녁 7시 20분쯤 숨졌습니다. 광주 학살 진상규명의 깃발을 들고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 맞섰던 한국 학생운동은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실질적 동력이었습니다. 이 5.18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전두환 정권이라고 하는 것들, 이 군사 독재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라고 하는 보다 더 넓은 차원으로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1987년의 6월 항쟁까지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대학생들은 어떨까? 5.18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5.18 민주화 운동을 배우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움직임은 매년 5월 가장 크게 일어납니다. 교육과 인권, 환경,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국 대학생 단체가 광주로 모여듭니다. 선후배 동료가 조를 나누어 헌신과 희생, 투쟁의 역사 5.18에 대해 서로 가르치고 배웁니다. 광주에서 이제 집단 발포가 있었던 날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함께 고민합니다. 2023년에 우리는 어떠한 저항 정신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까를 세상을 바꾸는 주체인 그 청년 대학생들이 이것을 중심적으로 기억하고 고민해야 하지 않나? 학생들은 5.18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행동하고 있습니다. 평일낮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는데
공부도 취업도 해야 할 것도 많지만 지금의 사회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기후위기가 현재 절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직적인 구조적인 문제 차원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고, 이 5.18 정신인 연대와 공동체의 정신을 배워서 화염병과 최루탄으로 뒤범벅이 됐던 대학생들의 거리 투쟁은 이제 방식을 바꿔 광주 항쟁을 기억하고 사회를 변혁하고 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8, 90년대 전국 민주화 운동,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 대학생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연대를 통한 저항을 이어가며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광주 시내에 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겠습니다. 계엄군이 총탄을 퍼부으며 5.18 최후 항쟁지 전남도청을 진압하던 그때 박영순 씨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떤 년이 방송에서 나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옷을 벗겨서 갈갈이 찢어 주겠니, 그런 소리를 할 때에 제가 그냥 다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 선두에 섰던 여성단체도 있습니다. 1978년 결성된 광주 전남 최초의 여성단체 송백회는 양심수를 후원하는 등 인권 활동뿐 아니라 성명서를 낭독하고 화염병을 투척하며 시위대를 이끌었습니다. 주요 간부 임원들은 거의 27일 새벽까지 같이 했었고, 또 그 헌혈이나 그다음에 뭐 검은 리본 제작, 또 프랑카드 대자보, 유물 제작, 화염병 투척을 광주 MBC에 죄송합니다만 투척도 하고. 전남도청에서의 최후 항쟁을 끝으로 광주가 계엄군에 의해 점령된 뒤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여성들은 구속되어 끌려갔고 극심한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성들은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5월 어머니집, 5월 민주여성회, 광주 전남 여성회 등 여성 단체들이 생겨났고 구속자 석방과 5.18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지역사회와 연대했습니다. 당시 여성 운동가들의 활동을 자세히 배우고 연구하고자 직접 찾아오는 후배 여성들도 있습니다. 젠더적으로 되게 전통적인 부분에서도 하시고 그걸 또 깨는 역할도 많이 하세요. 걸기대회에서 이렇게 낭독을 한다든지 시민군들이랑 연대를 한다든지 투쟁을 한다든지 뭐 총탄을 이렇게 휘발치는 그런 거리에서. 또 여성 단체들은 5월 여성의 날을 제정해 5.18에 희생된 여성들을 기리고 당시 여성들의 활동을 함께 알아갑니다.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5.18이 외부에서는 왜 5.18을 계속 이야기하지 그렇지만 광주 시민으로서 5.18의 제대로 된 개념을 알고 외부에 이렇게 좀 알리고. 당장 죽을 수도 어디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여성들. 시대의 어둠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서로에게 위로가 된 이들은 그때 얻은 교훈을 후배들에게 전합니다. 긍정적으로 주관적으로 살아. 그런 삶이 일생 가통해서 사는 역동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 동참해주길 당부합니다. 두 번 다시는 이 땅에 정말 민주화가 후퇴되지 않고 그대로 대동 정신을 이어받아서 여성들이 앞장서서 해주시기를. 염주체육관 한켠에 마련된 헌혈 차량.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태권도 관장들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5.18 당시 주먹밥과 피를 나눴던 광주 시민들의 나눔과 연대를 기억하고자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데 이런 기회가 저희들이 가까운 데서 이런 기회를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태권도 협회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줘가지고. 헌혈과 주먹밥은 80년 5.18의 상징이자 나눔과 연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5.18이 43년이 지난 지금 연대의 모습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5.18 공법단체와 시민단체와의 대립과 갈등이 5월 정신을 무색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과하지 않는 특전사들이 군복을 입고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회단체와
특전사도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는 부상자회가 갈등에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두 단체를 중재해보려고도 했지만 오히려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진실된 자기 고백과 처절한 자기 반성이 없는 참배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잠들어 있는 5월 영령들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미흡한 진상규명과 개별보상에 따른 연대 약화 등이 갈등과 분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증거를 인멸한 뒤 국회 청문회 등이 진행됐고 검찰 수사 역시 사건의 재구성보다 책임자들의 혐의 입증에 집중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여기에 책임자 처벌보다 먼저 이뤄진 보상이 선별적으로 진행되면서 80년에 하나가 됐던 광주를 조각내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형적으로 보상 문제부터 시작했죠. 노태우 정부 때. 보상 문제만 있었어도 보상을 거부하기도 했었고 일부만 보상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보상이 진행되면서 책임자 처벌 문제는 뒤쪽으로 밀렸고 5.18은 여전히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장 대통령이 약속했던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을 압박해야 하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폄훼와 왜곡 움직임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부록을 넘긴 광주 5.18이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 연대를 통해 어떻게 광주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